안녕하세요, 김구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장 비누 제조업에 대한 후속 영상으로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본인이 만드신 비누를 공방을 방문하시는 분에게 이제 아름아름 판매하시거나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양한 오픈마켓 통해서 직접 본인이 고객한테 택배를 보낸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유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별도의 물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코드라는 것을 따로 적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화장품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화장품법 안에서 갖고 있던 바코드를 이 제품 안에 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부터 판매하는 제품에는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 화장품법 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이라고 해서 별도의 고시로 이 해당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내용을 기재해 두고 있는데요. 다양한 커뮤니티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연회비가 몇십만 원씩 하는 꼭 상공회의소 코드를 써야 된다라는 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 부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외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배포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가입 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해 드렸던 다빈도 질의응답집 2편 내용 중에서 바코드에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바코드가 있던데 바코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는 화장품의 바코드 표시 방법은 시각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미 다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고시된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고시된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펴놓고 있는데요. 이 고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 두 페이지에 나눠져 있고요. 먼저 식약처에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고시를 했고요. 이 고시를 한 주요 목적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 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의 유통 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고시를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코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바코드, QR코드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바코드 없는 상품이 주변에 둘러보시면은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바코드 없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더 포함해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유통 경로는 뭐 오프라인의 대형 마트나 뭐 편의점, 조그만 동네 슈퍼, 온라인이어도 뭐 대부분 대기업 제품들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일지라도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직접 하나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쿠팡, 티몬, 11번가, 옥션, G마켓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바코드라는 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관리의 개념으로도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제조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재고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이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코드란 개개인의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 코드와 제조업자 등의 식별 코드, 품목 코드, 검증 번호 등을 포함한 12자리 또는 13자리의 숫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내용량이 15ml 또는 15g 이하의 소용량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품명 적고 내용량 적고 화장품법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을 적으라고 하면 15ml면 뭐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 못 적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예외적으로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코드를 필수적으로 인쇄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삽입해야 되는 바코드 자체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880으로 시작하는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대한상공회의소 통해서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 회사의 코드 번호를 받게 되는데 880 국가 코드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별도의 입회비나 연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크지 않거나 생각보다 판매량이 뭐 한 10장, 20장 팔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씩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장벽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방법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시에 나와 있는 바코드의 표시 방법인데요. 보통 제조 판매업자 등은 화장품 품목별, 포장 단위별로 개개인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바코드 표시는 이제 유통 단계에서 뭐 물에 젖거나 아니면 어디 뭐 훼손되기 쉽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라벨링 하시는 스티커 같은 거를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대부분 주변에 있는 상품들은 아마 용기 또는 단상자에 아예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게 재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하나씩 나눠서 소분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바코드 프린터기 같은 거 이용해 갖고 한 장씩 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의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시 작업하는 거조차도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아예 인쇄할 때 한번 해버리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식약처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가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880 국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시죠. 네,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상단에 통합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코드 검색하시면 짜잔, 패밀리 사이트라고 해갖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통물류진흥원 gs1kr.org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바코드를 관리하는 전담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회원 가입을 하셔갖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회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요 사업, 뭐 자료실 뭐 이렇게 많은데, 일단 코드 회원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코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3년 동안 회원 자격이 유지되며 3년마다 회원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보통 바코드가 필요할 때의 이제 흐름도인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고 상품 생성, 그 다음에 코드 신청, 그 다음에 바코드를 발급받아서 이 바코드를 어디다가 얹힐지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 그 바코드를 인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 실제 인쇄된 거를 이 사이트로 다시 보내갖고 이 바코드로 만들어낸 그 코드가 실제로 바코드 스캐너에 찍히나 안 찍히나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실제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입 안내고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서류들이 또 필요합니다. 뭐 이미 화장 비누 하면서 이것저것 서류 많이 만져보셔갖고 눈에 익은 서류들도 많을 건데, 보통 여기 회원가입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개인 일반 과세자이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를 쓰는 회비 기준이 매출에 대비해서 연 회비가 달라집니다. 50조. 부럽죠. 3년간 연회비가 3천만 원이니까 실제로 연회비는 1천만 원인 거고요. 50조 이상 매출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1,000만 원씩 납부하셔야 되네요. 뭐 50조 이상이면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 이후로 뭐 쭉쭉쭉쭉 내려오면 아마 대부분 이쯤에 아마 해당되실 건데, 사실 여기까지만 가도, 이 정도까지만 가셔도 9번 정도까지만 가셔도 이미 바코드를 다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까지 가면은 어디 조그마한 가게에서 혼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통업체를 태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유통업체에서 바코드 갖고 오라고 요구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공방이니까 5억 미만 기준으로 보면은 입회하는 입회비가 20만 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연회비가 15만 원. 3년간의 회비이기 때문에 1년에 5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쳐서 35만 원을 처음에 납부하시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바코드를 발급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막 창업했거나 연간 매출이 1억 미만이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소량 사용 회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바코드 10개 미만으로 쓰시고 매출이 1억이 안 넘으시면은 3년 기준으로 9만 원, 그러니까 1년에 3만 원 단위로 여기 가입하셔갖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비누만 만드셔도 보통 10개 이상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요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신청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폐비를 50% 할인해주고 있네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신 지 6개월 이내이신 경우에 신청하시면 입회비를 10만원 깎아드리는 파격적인 혜택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이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제출하시고 별도의 입회비랑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따로 유통표준코드 기초교육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기초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바코드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 내가 판매하는 제품, 뭐 비누면 비누의 단상자에다가 이 바코드를 넣으실지, 아니면 비누를 한번 싸시는 랩이라든지 비닐 같은 데 하실지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바코드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제일 밖에 있는 포장,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포장이라고 하는데 2차 포장되는 단상자에 가장 많이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생각 잘 못하고 있다가 1차 포장인 용기라든지 비닐에다가만 인쇄를 하고 단상자에다 인쇄를 안 하면 이제 매장에서 계산할 때 박스를 뜯어서 다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바코드를 실제로 쓰실 분이 어디까지 포장을 실제로 하실지, 비누 포장하실 때 딱 랩한 상태로 파실지 아니면 단상자까지 포장을 해서 판매하실지를 결정하시고 나서 이 포장 위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업체마다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맨 앞에는 국가 코드,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880으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고요. 880 뒤에 이제 그 업체의 코드를 따로 부여받게 되고요. 난수로 제품마다 코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880 코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보시면 코드를 받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제품마다 전부 다 개별 상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외 규정이 예외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제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내용량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제품의 이름 자체가 다르고 성분 자체가 다른 경우, 또는 포장 자체가 다른 경우, 이렇게 뭐 묶음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럴 때도 별도로 개별적인 바코드를 다시 다 받아서 상품에 부착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비누 같은 경우에는 녹차비누, 뭐 어성초비누, 뭐 캐모마일 비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성초비누라고 하면은 뭐 어성초비누의 바코드가 뭐 111, 그 다음에 녹차비누의 바코드가 22, 뭐 이런 식이라 치면은 어성초비누를 한 장만 낱개로 팔 때는 1111 이 코드를 쓰시면 되고, 어성초비누를 세트화 시켜갖고 어성초비누를 2장, 뭐 3장, 뭐 6장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다르게 할 때는 그 패키지에 맞는 바코드를 추가로 받으셔야 돼요. 선물 포장용 어성초비누 같은 경우에는 뭐 1112, 1113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서 그 바뀐 코드를 별도로 인쇄하거나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제품이 바뀌는 경우 어성초비누 코드를 녹차비누에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어성초비누라고 할지라도 내가 90g으로 팔기로 정한 상품의 코드는 딱 90g짜리 제품에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샘플용으로 반 자르거나 뭐 3분의 1로 자른 그런 상품에는 별도의 코드를 또 다시 받으셔야 되고, 반대로 90g짜리가 아니라 뭐 100g, 200g, 300g 이렇게 커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용량마다 별도의 바코드를 새로 받아서 새롭게 부착하신 후에 판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트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트에서도 상품이 이름이 똑같아도 뭐 박스로 파는 게 있고, 아니면 뭐 5개짜리 벌크로 파는 게 있고, 낱개로 파는 게 있고, 낱개에서도 뭐 200g짜리가 있을 수 있고 100g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셨겠지만 지금 만약에 주변에 있는 거 살펴보시면 바코드 번호가 전부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건을 실제 생산하는 업체나 유통하는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짜리 팔 때랑 6개짜리 팔 때가 바코드를 만약에 동일하게 쓰셨다면, 만약에 내가 실제로 판 게 6개였어도 바코드는 하나짜리가 찍혔기 때문에 실제 내 재고 5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파는 제품에 딱딱 맞게 전부 분류해갖고 바코드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10개 이하의 바코드를 쓸 경우에는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 공방에서 화장비누를 많이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코드 10개로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단일 제품 한두 가지만 판매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시고요. 대체적으로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연회비 5만원짜리를 신청하게 돼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바코드 규격을 보시면 이제 바코드마다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가로 37.29mm에 세로 22.85 이렇게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거 보시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보면은 바코드 갖다가 형상화 시켜 놓는 게 있거든요. 뭐 코카콜라,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 바코드 라인을 좀 잘라 갖고 이렇게 콜라병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콜라병 모양이 맞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예전에 여기 있나?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한 게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 보기 싫은 이 바코드 갖다가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 색상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하게 색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바코드 스캐너가 스캔을 할 수 있는 조합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저도 바코드 스캐너가 뭐 어떤 식으로 그걸 읽는지 정확히 몰라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컬러는 스캔이 안 되나 봅니다. 판독이 안 된다고 되네. 보통 아마 많이 보시는 게 그냥 제일 노멀한 백색 바탕에다가 검정색 정도, 또는 이제 뭐 갈색이나 파란색 같은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취하시면 대부분 잘 읽히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바코드 인쇄 위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를 표시해야 되는 위치가 뭐 지정된 건 아니고 약간의 권장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기 되게 가까이 붙는다고 해서 안 찍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품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기 살짝 이제 상처가 나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럴 때 바코드가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위로 올려서 표기 인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착면이라든지 아니면 개봉하는 개봉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서 약간 평평한 곳에다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같은 경우에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코드 스캐너가 스캔을 못하기 때문에 원형이라든지 굴곡이 있는 부분 그런 곳은 적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품 바코드를 인쇄할 높이가 너무 얇으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쌀포대나 라면 박스 같이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앞, 뒤 또는 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바코드를 2개 해주시면 좀 더 관리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이제 지금 보신 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별도의 입회비랑 연회비를 내시고 국가 코드인 880 코드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별도의 입회비나 연회비를 내지 않고 무료 바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바코드를 발급받고 그 바코드를 부착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그 고시 내용에 별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판매 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방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를 면대면으로 만난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내 공방에 찾아와서 비누를 사가는 경우,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입점을 해갖고 거기서 뭐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려놓고 나서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내가 바로 택배 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이 바코드를 스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별도로 이제 무료로 발급받은 바코드를 이용해서 재고 관리하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 바코드를 받을 수 있는 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여기 치시고 들어가시면 누가 봐도 되게 심플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880 국제 코드를 받기 전에는 저희도 똑같이 입회비랑 연회비가 너무 비싸갖고 따로 이 무료 바코드를 활용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원료 회사다 보니까 바코드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뭐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01로 시작하고 에센셜 오일은 02, 뭐 분말이면 03, 몰드면 뭐 04, 유리면 05,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내부에서 룰을 정하고, 예를 들면 호호바 오일이면 식물성 오일이니까 01 하고요. 오일마다 이제 뭐 올리브 오일이면 다시 01, 뭐 호호바 오일이면 02, 그럼 02. 그다음 그 뒤에는 따로 이제 용량 같은 거를 정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 호호바 오일을 뭐 20ml, 50ml, 100ml, 500ml, 1kg 이런 식으로 팔다 보니까 20ml면 또 01 이렇게 정해놓고 유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만약에 가지수가 100가지가 넘을 때는 이렇게 01, 02, 01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나 더 넣어갖고,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가지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분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00 세 자리로 표기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01이 식물성 오일이고 002는 호호바 오일, 그다음 01은 20ml짜리까지라고 바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따로 내부적으로 관리 번호를 약간 랜덤하게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자릿수를 맞춰 놓으면 나중에 새로 신상품이 생겼을 때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짠, 보이시죠?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 됐죠? 짠,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따로 캡처하시거나 출력하셔갖고 일반 뭐 폼택이라든지 이런 라벨지 있잖아요. 그 라벨지 같은 거 이용해갖고 제품에다 붙이시면은 이제 깔끔하게 잘 바코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료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실제로 비누 같은 데 적용을 하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제가 이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비누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관리할 것 같아요. 일단 MP 비누, CP 비누, HP 비누, 뭐 리베칭 비누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CP 비누 가장 많이 하시니까 뭐 CP 비누를 01번으로 잡고 그 뒤에는 이 비누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뭔가 이제 이 비누의 이름, 보통은 분말이라든지 식물성 오일을 딴 비누 이름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성초 비누, 녹차 비누, 진피 비누, 아니면 뭐 호호바 오일, 호호바 비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걸 내부적으로 약간 구분을 하는 거죠. 뭐 1번이면은 올리브 카스틸, 뭐 2번이면은 호호바 오일, 3번이면 어성초 비누, 4번이면 녹차 비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제품이 한 자릿수로 안 끝나고 두 자릿수 또는 한 100가지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을 생각해서 어성초 비누면 001번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성초 비누에서도 이 제품에 판매하는 규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에 따라 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니까 뭐 10g짜리 비누면 01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00g짜리면 너무 뻔하죠. 100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면 1번은 CP 비누, 001은 어성초 비누, 그 다음 100은 100g짜리 상품, 당연히 200g짜리면 200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고 그 뒤에 다시 만약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3장, 6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또 구분될 것 같으면 뒤에다가 또 구분을 하는 거죠. 만약에 01이면 낱장 1장씩 판다, 02면 2장씩 판다, 3이면 3장씩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규칙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추가로 하나 정도, 뭐 2자리 정도 이렇게 더 여분으로 임의로 난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이럴 때 바코드를 약간 통일화시킬 수 있죠. 자릿수 같은 거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코드가 나왔죠. CP 비누 1번 어성초 비누 200g짜리 3장짜리 패키지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갖다 출력하셔서 비누 포장해 놓은 단상자에다가 붙이시거나 비닐에 붙이시고 재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어렵진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어디 대형 유통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 방법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나중에 어떠한 업체와 콜라보를 한다거나 이래서 이제 그 유통사에서 일반 내부 관리용 바코드 말고 이제 표준화된 880 코드를 갖고 와라 라고 하면 그때 상공회의소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 과정을 하셔도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페비랑 연회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880 코드를 쓰는 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거를 장기간 또는 굉장히 뭐 소소하게 혼자 아름아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충분한데 어쨌든 판매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팔리면 욕심내서 어딘가에 입점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간혹 지인분이 어떤 유통회사 다녀갖고 갖고 와 팔아줄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돈이 들어도 대한상공회의소 통해서 880 코드를 받으시면 일단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 880 코드를 받는 순간부터 어느 유통, 우리나라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유통업체에서도 다 그 코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코드를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일을 2번, 3번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게 저희 코드
보시면 짜란짠 이렇게 있는데 별도의 바코드 스캐너 같은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트에서 그냥 스캐너로 스캔해 보셔도 되고 어플에 네이버 앱 같은데 QR코드랑 바코드를 검색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검색해 보셔도 다 검색해 보시면 이 제품이 똑같이 검색이 되시거든요. 제가 직접 해보면 제가 직접 이 제품을 지금 스캔을 했는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냥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등록만 해놓으면은 모든 전산이 자동화로 저희가 따로 어딘가 등록하지 않아도 바코드만 찍어도 저희 제품이 어디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이 조금 들어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아름 공방에서 판매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 통해 갖고 무료 바코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바코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댓글로 있으시면 그것도 찾아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